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억압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질서가 더 발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더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오히려 범죄자 혹은 비행자들을 기존의 틀을 깨고 나가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 하지만 여기서는 범죄를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로 해석하는 것과 달리 우리의 현대사회는 반대로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범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주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바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비록 그 행동이나 말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더라도 이제 한번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진행되면 그 행동은 이제 사회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이 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낼 용기나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 또는 이제 더 발전하고자 하는 용기가 쉽게 생기지 않는 것 같아. 너 말대로 요즘 사람들은 남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가고 정해진 답만을 내놓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해. 당장 우리만 봐도 설계를 하며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전한 선택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좋은 성적에만 매달려서 남들이 가던 그런 길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학생으로서 좋은 성적에 의의를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반대로 학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런 신선한 시도, 틀을 깨는 발상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봐. 비록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거쳤냐, 거치지 않았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우린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정해진 관념에만 따르는 게 아니라 더 열린 사고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고 감옥에서 강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행위가 과연 수감자들에게 있어서 진심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게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어. 감옥에서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개인의 새로운 모습을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새롭게 변한 척하면서 기존의 모습을 취하고 있을 재소자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그 감옥에 왔다는 것부터가 이미 사회에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질서를 어겼다는 거잖아. 감옥의 의도는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자유를 박탈하고 사회에서의 생활, 즉 질서에 대한 연습을 긴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건데, 이러한 반복이 오히려 재소자들에게 권태감만을 선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러한 반복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들의 기존 자아에는 사회적 질서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상태고 강제성이 있지 않으면 이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을 거야. 때문에 감옥에서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연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 이제 뭐 여태까지 한 말들을 들었을 때 이제 나는 이제 재소재가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이고, 이제 감옥은 이 의지를 돋우어주기 위해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도구인 것 같아. 재소자들의 성향에 따라 이제 질서에 순응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을 교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의 체제가 잘못되었다고 단정 짓는 건 이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 이제 앞으로 감옥에서는 이제 질서 순응에 대한 의지가 생긴 재소자들이 끝까지 이 의지를 계속 이어가게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것 같아. 나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감옥에서 석방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 책에서는 공간적인 요인들은 그저 교정을 위한 자유의 박탈에 대한 것들만 언급하고 있고, 그 외에 감옥 장치들에 대해서는 공간적으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이런 공간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었을까? 나는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공간에 있다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결국 현대의 교도소나 과거의 감옥이나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 게다가 좋은 공간을 준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 좋은 공간을 받지 못해서라기보다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요소가 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해. 이제 그렇다고 근데 공간이 재범률을 낮추는데 배제되어야 할 요소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 이제 나도 이제 공간이 수감자들의 재범을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제 부가적인 요소로서 재범률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 이제까지 이제 공간과 재범률을 연결할 수 없었던 데에는 이제 책에서 말한 것처럼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맞아. 과거의 감옥으로부터 현재의 교도소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관계와 관련된 전략들이 변해왔지만 억압, 거부, 배제, 소외화 등과 같은 제도적 개념이 다양한 규범화 장치들과 새로운 객관화의 정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권력 효과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책에서 말하는 감옥의 체계 중에 현대 사회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감옥의 이제 비행자 재생산과 용도의 모순성이 이제 현대에 와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교도소는 재수자를 교화시켜서 사회로 돌려보내는 일종의 신체형 이후 생겨난 감옥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과거의 실패와 유사하게도 현대 교도소 재수자들 중에서는 재범자가 꽤나 많은 비율을 차지해. 그 중에서도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중범죄가 아닌 사기나 음주, 폭행 등이 많이 해당해. 이러한 이유는 일부러 가벼운 비행을 이용하여 재수감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오는 재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줘. 그렇다면 범죄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 그건 교도소의 용도의 모순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 석방된 재수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토대로 보자면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였어. 그렇다 보니 사회에서 처음 적응할 바에 경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되돌아간다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거지.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감시체제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비용은 계속 사용되지만 교화되는 수에 비해 재수감되는 죄수들과 새로이 생겨나는 죄수들로 인해 감옥 공간이 모자라게 되고 비용 부담도 커질 것 같다. 그리고 요즘 개인 인권이 중요해지면서 범죄자들의 인권 또한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처벌에 관한 사회적인 제도 변화가 대대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해.